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할 부분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쌤튜브 수학 지금 수1 과정입니다. 지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거듭 제곱근 그리고 지수의 확장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셨다면 수학 1의 첫 번째 내용인 거듭 제곱근과 지수의 확장 부분도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할 부분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좀 낯설고 생소하실 텐데요. 함께 공부해 보면서 이 단어,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수 법칙을 중학교 때 자연수 범위 내에서 배웠는데요. 그 지수를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두 번째로는 지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제곱근, 네, 이런 말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썼잖아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지수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방정식이죠. 그렇게 되면 자, 방정식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은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실수인 n제곱근만 다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떤 x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x값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x가 무엇이 된다?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해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개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n이 2 이상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인 정수일 때, 실수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자, 자, 우선은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x는 n제곱은 A의 아까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은 함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실근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의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의 x 좌표와 같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한번 나눠서 그래프의 개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이 홀수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홀수일 때 우리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됩니까? x의 n제곱, 네, 원점 대칭이면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y는 A라는 직선을 주었습니다. 지금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자, 이렇게 A가 양수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고요.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x 값을 표시를 할 때 n 이렇게 제곱근 a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x 값에 해당하는 게 n 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루트 2에서 앞에 2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n 제곱근 a 이런 경우에 n이 지금 홀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a가 양수이고 n이 홀수일 때 n제곱근 a가 한 개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가 음수일 때는 어떨까요? 자, a가 음수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y는 a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a가 음수입니다. 이때 만나는 점 역시 하나이고 자, 이때의 x 좌표도 n제곱근 a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a지만 숫자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이 a가 양수니까 8이라면 이 a는 -8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서 이런 거 볼 수 있겠어요. 자, -8의 세제곱근.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3번 곱했을 때 -8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세제곱근 -8. 그리고 사실 -8 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2를 3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근 -2의 세제곱. 자, 요게 결국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x의 세제곱을 이렇게 그리고요. -8이 사실은 더 아래에 있겠지만, 자, 이렇게. 자, 이쪽에 y는 -8.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실제로 만나는 점이 하나이고, 요 점이 -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n이 짝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n이 홀수일 때 생각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n이 짝수일 때 생각하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일 때는 여러분들 y축의 대칭인 그래프의 개형은 다들 아시고 계실 거죠? 자,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y는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a가 양수일 때 y는 a라는 직선을 그릴 수 있고 이때 a가 양수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n제곱근 a가 될 것이고 하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지금 x축이 x가 지금 0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보니까 y는 a 해서 a가 음수일 때 보니까 만나는 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이것이죠.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두 개가 생기고요. 그리고 a가 음수인 경우에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가 0인 경우에는 n이 짝수든 홀수든 거듭 제곱해서 a가 0이 되는 경우는 0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2의 제곱근을 얘기를 했지만 이 경우에도 그림을 그려본다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y는 2라는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이 교점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는 루트 2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거듭제곱근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여라. 여러분들 잠깐 멈춰두시고 지금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푼 다음에 같이 선생님 해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 풀어보셨나요? 자, 우선 64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x를 세제곱했을 때 64가 되는 것입니다. n이 지금 홀수인 경우죠. 3이니까. 자, 그랬을 때 아까 한 개라 그랬죠? n은 세제곱근 64, 한 개뿐이다. 자, 요거는 참입니다. 그렇죠? 네, 참입니다. 네.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 자, 우리 아까 이렇게 세제곱근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8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8, 그리고 y는 x의 세제곱. 자, 실수인 것은 존재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고, 실제로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실수인 것은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제곱근 8뿐이다. 자, 이것은 4번을 곱했을 때, 8이 되는 요거죠. 아까 짝수일 때는 몇 개라 그랬어요? 2개라 그랬죠? 그래서 x는 4제곱근 8이 하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4제곱근 8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개가 되기 때문에 실수인 것은 4제곱근 8뿐이다. 이것은 역시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4제곱근 마이너스 3의 6제곱은 마이너스 3의 6제곱의 음의 4제곱근이다. 자, 요것은 무슨 말인가요? 뭔가를 4제곱 했을 때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의 6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4제곱이기 때문에 짝수이고, 이때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2개가 나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4제곱근 마이너스 3의 6제곱 또는 마이너스 4제곱근 마이너스 3의 6제곱, 이렇게 x값이 2개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음의 4제곱근인 것은 뭐가 음의 4제곱근일까요? 요거, 음수가 붙은 요게 음의 4제곱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양수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거짓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요게 음의 4제곱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는 요걸 음의 4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겠죠. 네. 자, 5번 64의 6제곱근, 그러면 6번 곱했을 때 64가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값은 6제곱근 64, 그 다음에 또는 마이너스 6제곱근 64,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6번 곱했을 때 64가 되는 것은 2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8의 세제곱근이면 3번 곱했을 때 8이 되는 것이고 3이 홀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제곱근 8 이렇게 되고, 우리는 3번 곱했을 때 8이 되는 실수가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다고 했는데요. 같긴 하지만 2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64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2개가 나오죠. 2하고 마이너스 2. 그리고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만 나오기 때문에 그 2개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과 거짓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듭 제곱근은 어떤 성질이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거듭 제곱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 공식을 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자, n제곱근 A를 n번 곱하면 A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에서 n제곱근이 같으면 이거 합쳐줄 수 있다. 그리고 역시 나누기에서도 n제곱근이 같으면 합쳐줄 수 있다. 그리고 n제곱근의 괄호 밖에 m은 여기 루트 안으로, 제곱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n제곱근 A에 또 m제곱근 이렇게 붙었을 때는 요거를 2개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n과 m을 바꿀 수도 있다. 자, 요거,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약수가 있을 때는 약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분을 해줄 수도 있다. 요게 이제 1, 2, 3, 4, 5, 6의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A, B가 양수일 때 이게 성립한다는 및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 B가 양수일 때만 이 공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M에는 2 이상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 조건 내에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2개 정도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번 정도 증명을 해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n제곱근 A 그리고 n제곱근 B. 자, 이렇게 있는데요. 얘를 전체적으로 n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었죠. 지금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죠. 이 공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이용해서 n제곱근 A의 n제곱 그리고 n제곱근 B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요 1번에 의해서 얘는 A가 되고 얘는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n제곱근 A도 양수이고, 그죠? n제곱근 A도 양수이고, n제곱근 B도, B도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한 것도 당연히 양수일 것이고, 자, 그렇다면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전체를 n제곱했을 때 AB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B의 양의, 그쵸? 양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언가를 n번을 곱했더니 ab가 되었다. 그러면 이 무언가는 ab의 양의 n제곱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곱한 거는 ab의 양의 n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A, B 해주고 n제곱근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2개가 같다라는 것을 2번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을 또 뭐 더 하진 않을 거고 다 이제 같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만 좀 더 증명을 해보면요. 한 4번 정도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n제곱근 A의 전체의 m제곱. 자, 요거를 선생님은 n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a의 x의 y제곱. 요거는 a의 xy제곱이라는 우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제곱근 a의 m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n을 안으로 들여보낼 거예요. 그래서 n제곱근 a의 n제곱 해준 다음에 m을 바깥으로 내보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역시 n제곱근 a의 n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a가 될 것이고 그것의 m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와 같은 이유로 n제곱근 a의 m제곱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m제곱에 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무언가를 n번을 곱했더니 이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 무언가, 요 네모는 a의 m제곱, 요것의 양의 n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a의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이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n번 곱했을 때 이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n제곱근 a의 m제곱, 요것은 a의 m의 양의 n제곱근이기 때문에 제곱근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증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하나하나 증명해 가면 좋겠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증명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증명을 이해한다는 거는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이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을 이해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법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수법칙을 지금 딱 보시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끼리 곱한 거,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2를 5번 곱한 거니까 2 더하기 3이구나.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2의 제곱의 세제곱, 이거는 2의 제곱을 3번 곱한 거니까 결국
2의 제곱을 6번 곱한 게 되는 거구나. 결국은 2와 3을 곱한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mn이 자연수일 때 이 나누기 부분인데요. 이 나누기 부분이 다소 굉장히 복잡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를 지금 이제 지수 법칙을 이 자연수에서 어디로 확장을 시키냐면 mn이 정수일 때로 이제 확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수일 때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 2번 조건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에서 아까 우리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자연수 조건에서 세 가지였죠. a의 m 빼기 n이었습니다. 어떨 때? m이 n보다 클 때입니다. 그리고 m과 n이 같을 때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리고 m이 n보다 작을 때는 큰 n에서 m을 뺀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m하고 n이 같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입니다. 같은 걸로 나누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는 것도 m과 n이 같을 땐 1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지수법칙, 첫 번째 지수법칙에 따라서 한번 써보면 a의 m 빼기 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m과 n이 같기 때문에 얘는 a의 0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법칙을 정수일 때도 성립하게 이것이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다? 네, a의 0제곱을 얼마로 정의를 해주면 a의 0제곱을 1로 정의를 해주면 결국 이 두 번째 요거를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첫 번째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m과 n이 같을 때도 그냥 첫 번째 공식 둘이 뺐을 때 a의 0제곱이 나올 것이고 a의 0제곱을 1로 정의를 해주면 첫 번째 공식에 그냥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m과 n이 같지 않은데 지금 n이 더 클 때, 즉 m이 n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이런 것이죠. 자, 이거는 2가 분모에 있고 분자에 2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두 개씩 약분을 하고 나면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 또한 첫 번째 공식에 포함을 시킨다면 결국 그냥 여기 2와 4를 빼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쓰면 어떨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하나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를 해주면 결국 이 조건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이 첫 번째 거 하나로 지수법칙을 다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는 게 지금 결국은 a의 n 빼기 m 분의 1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결국에 그냥 a의 m 빼기 n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를 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 두 가지 a의 0제곱은 1이라는 것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면 자연수 지수에서 정수 지수로 지수 법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정수에서의 지수 법칙인데 2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자연수 지수 법칙일 때와 동일하지만 2번이 이렇게 아주 간소화되어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필요한 두 가지 공식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정수에서 유리수로 지수 법칙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유리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이 두 가지 공식이 필요해요. a의 n분의 n제곱이 n제곱근 a의 m 요거랑 a의 그러니까 지금 요 m 부분이 1이 되는 거죠. m 부분이 1이 되는 경우에는 n분의 1제곱
요거를 n제곱근 a로 이렇게 놓는 요것이 이제 필요한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유리수 지수, 유리수 지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이 만약에 적용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의 세제곱, 이게 만약에 지수 법칙이 적용된다면 a의 3분의 2 곱하기 3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a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3번 곱했을 때 요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a의 3분의 2제곱이라는 것은, 자, 정리를 해보면 a의 3분의 2제곱은 결국 무슨 말인가요? a의 제곱에 3번 곱했을 때 a의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세 제곱근 중에서 세 제곱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제곱의 세제곱근 어떻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게 뭐와 같다? a의 3분의 2와 같다 라는 맥락이 포함이 되고, 이게 바로 요것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a의 n분의 m제곱, 자, 이것을 n번 곱했다. 이걸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n분의 m 곱하기 n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a의 m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a의 m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a의 n분의 m이라는 것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를 n번 곱했을 때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n제곱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a의 m의 n제곱근,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다? a의 n분의 m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다?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미조건이 달라졌어요. A가 아까는 정수지수일 때는 0만 아니면 됐었는데 지금 양수 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조건 A가 양수일 때 이런 사실이 성립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9죠. 그래서 9를 3의 제곱으로 보셔서 A를 요 부분을 양수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서 3이 되도록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 요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유리수 지수일 때도 우리가 지수법칙 1번, 2번, 3번, 4번이 성립하는데, 아까와 다른 점은 유리수 지수일 때는 밑이 다 양수여야 된다. 아까 정수지수일 때는 공식이 같은 것 같았지만 AB가 0만 아니면 됐었죠. 그런데 유리수 지수일 때는 이렇게 지금 AB가 다 양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식은 1, 2, 3, 4번 동일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르다. 자, 실수 지수도 동일합니다. 실수 지수도 A, B 양수여야 되고 X, Y가 실수일 때 또 포함이 되는데, 자, 실수일 때는 이제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이걸 증명을 하고 이러진 않고요. 우리가 실수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2의 X제곱이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유리수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는 소리냐면 무리수 지수가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제곱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루트 2가 대강 1.4인데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 뭐 예를 들어서 1.4일 때 1.4일 때는 계산기로 뭐 두들겨 보면 되겠죠.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1일 땐 당연히 그냥 2가 되는데, 뭐 1.4, 1.41, 뭐 1.414 이런 식으로 점점 루트 2에 가깝게 만들어 보니 결국 이 각도 2의 루트 2제곱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계산 결과가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컴퓨터를 돌려본다던가 했을 때 결국 x가 루트 2에 가까워질수록 2의 x제곱도 2의 루트 2제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무리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을 하더라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법칙 4가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지수법칙 4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수법칙을 이용한 4가지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거 잠시 멈추고 풀어본 다음 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분의 16이라는 거는 지금 16은 2의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1은 3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것에 이거 먼저 약분 먼저 할까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2의 4제곱에 4분의 1, 그 다음에 또 3의 4제곱에 4분의 1 이렇게 각각 쪼개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은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또 약분 돼서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우리가 아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 되어서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8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의 5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2의 4제곱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64라는 거는 2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분자는 2의 15제곱 그리고 곱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분모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2의 8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네. 자, 2의 8제곱.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요거 4랑 2랑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2의 6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수끼리 더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분모는 2의 14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2의 15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나누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수끼리 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 즉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3번은 무리수 지금 다 이렇게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유리수 지수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a의 제곱, b의 세제곱 전체의 6제곱근은 6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곱근이기 때문에 얘는 a, b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꾸고 분의 1로 바꾼 다음에 a의 제곱, b의 세제곱에 3분의 1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소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a의 3분의 1, 그 다음에 b의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a의 2분의 1, b의 2분의 1. 자, 그리고 곱하기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a의 3분의 2 그리고 b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냐면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의 3분의 1과 2분의 1은 더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는 지수끼리 뺀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나누기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6분의 5에서 6분의 4를 빼기 때문에 6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요. b는 0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아까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4번 문제. 자, 요것도 이제 각각, 요거, 루트를 다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6제곱근 x, 네, 그리고 12제곱근 x, 이렇게 되겠고요. 곱하기. 여기도 2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12제곱근 x, 그리고 6제곱근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 분모 같고, 네, 분모, 분자 다 같기 때문에 얘는, 간단하게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간단한 식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멈춰서 여러분들 풀어보신 다음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루트 2에 2루트 2제곱인데 걱정할 필요 없죠. 일단 제곱을 하고 루트 2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2루트 2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2를 두 번 곱하기 때문에 얘는 2가 될 것이고 2의 루트 2제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니은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루트 3의 세제곱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거에 루트 3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루트 3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3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3 루트 3의 루트 3제곱이 될 테니까 니은은 맞네요. 네, 리은은 맞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 마찬가지로 루트 5를 5번 곱한 다음에 자, 그것의 루트 5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5를 5번 곱하면 5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루트 5제곱 하니까 얘는 25 루트 5의 5제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과 연결지어서 지수법칙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 생각이 나시죠?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A의 4분의 1의 제곱, 그리고 B의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곱하기 A의 2분의 1 플러스 B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A의 2분의 1이 될 것이고 빼기 B의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A의 2분의 1 더하기 B의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또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2분의 1의 제곱 빼기 B의 2분의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할 수 있으니 A 빼기 B가 최종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쓰인 공식은 합차 공식 x 플러스 y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를 썼다. 자, 두 번째 2번에서 활용되는 공식은 뭘까요? 세제곱근이 나온 걸로 봐서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요거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x 빼기 y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요거 1학년 때 배운 건데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되냐면 A를 요것을 A의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B도 B의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빼기 B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의 3분의 1 빼기 B의 3분의 1 요게 x 빼기 y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x의 제곱 요 부분을 써보면 a의 3분의 2 더하기 자 x, y에 해당하는 게 x가 지금 a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그리고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무엇으로 나눴냐면요.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이다? A의 3분의 2 더하기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더하기 B의 3분의 2
요것이 남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지수 법칙에 적용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주어졌을 때 세제곱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플러스 b. 자, 요거 다 기억하실 건데요. 자,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이것을 세 번을 곱하게 되면 결국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더하기 3배의 x의 2분의 3, x의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하고 그대로 똑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의 2분의 3,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에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x의 0제곱이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3의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의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까 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은 64에서 12를 빼면 되기 때문에 답은 5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2번도 결국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완전제곱식 공식에 의해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배의 곱했을 때 지수가 0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이 7이고 7에다 2를 더하면 9가 될 것이고요. 제곱해서 9가 됐으니까 제곱 안 하면 양수면 3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완전제곱식 이용하고 또 곱셈 공식을 이용한 문제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소 약간의 활용이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가 4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값을 계산하여라.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은 x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a의 x 16, 요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양변에 x분의 1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a의 x의 x분의 1, 그 다음에 16의 x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를 16의 x분의 1을 뭘로 만든다? a로 만든다. 다 이렇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a가 16의 x분의 1이고요. b는 16의 y분의 1이고 같은 방식이겠죠? c는 16의 z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이 되기 위해선 지수끼리 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a, b, c를 곱하게 되면 16의 x분의 1, 16의 y분의 1, 16의 z분의 1이 될 테니까 16의 지수끼리의 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ABC가 지금 4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4가 될 것이고 16도 밑을 4로 맞춰주면 4의 제곱에 결국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지수가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지수가 이렇게 곱하게 될 테니까 결국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의 2배가 1이 되어서 이 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에 또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x분의 1, y분의 1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8의 x의 x분의 1을 k의 x분의 1과 동일하게 주면 8이 k의 x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4는 k의 y분의 1이 되겠죠.
자, 아까 지수끼리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2는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이 될 것이고, 이거는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1이라고 했으니 k의 1제곱이 얼마가 된다? 32가 되어서 k가 3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지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좀 더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차시가 더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오늘 거듭제곱근과 지수의 확장, 요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로그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그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